네, 곰돌입니다.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과실 분쟁이 있을 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라고 이제 분심이라는 걸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분심이 가면은 여러분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서로 누가 잘했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얼마나 잘했네, 네가 얼마나 잘했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소송까지 가서 그냥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버리면 가장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문서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여기 보면 협정 당사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손해보험사가 있죠. 자, 그럼 이 협정이 무엇이냐? 협정 체결의 취지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고 또는 자동차 공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과실비율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사실 이 목적과 취지 자체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기 제 18조를 보게 되면요,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 분쟁에 대해서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대 청구 등 강제적인 분쟁 해결을 청구할 수가 없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이 돼서 이 분쟁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좀 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요, 소액 청구 사건 처리 특례가 써있죠.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가 이 심의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분쟁 심의위원 앞에서 말이죠.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각의 보험회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양쪽 보험사에서 각각 야, 네가 나가가지고 대표로 이거 하고 와 라고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자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자가 그래서 누구냐? 결국엔 처음에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거의 다 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심의위원,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었던 청구인, 보험사 직원이었던 피청구인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거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조사 자료인데요, 협회 심의위원 심의가 얼마나 걸리냐, 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7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75일이면 분쟁이 해소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니죠. 왜냐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과실 협의가 안 됐던 이유는 이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그리고 상호간에 여러분과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끼리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모인 심의위원회가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이나 상대방 운전자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소송을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 협정 내용상 분심위를 한번 갔다가 나오면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민사소송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거의 또 한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사건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상대방 운전자겠죠,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네, 보험사 네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수준까지 오게 돼요.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보험회사들의 업무 처리가 빨리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즉 미결건들이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귀찮고 번거롭고 답답하고 오래 걸리게 해서, 신경 쓰이게 해서 빨리빨리 사건을 처리해버리겠다라는 의도를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험사들이 그리고 공제조합들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관한 협정 내용이 가져오는 이득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